누구나 360도 카메라로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상 제작 기술의 대중화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강력한 파급력을 제공합니다. 360도 영상의 등장으로 영상 콘텐츠는 감상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60 카메라를 제가 이제 썼던 화면인데요. 보면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저게 이제 대기업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예시인데 360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을 보려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에 놓거나 삼각대를 놓고 찍고 원격으로 이제 온을 시키고 빠져있는 형태가 됩니다. 전시장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무래도 360 카메라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360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처음에 나올 땐 풍경 위주로만 찍었습니다. 산, 좋은 곳, 좋은 관광지 이런 형태로 이제 사진을 찍었었고 요새는 스토리를 넣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적성, 면접하는 영상을 찍어서 면접을 체험한다든가 아니면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컷을 놓으면서 스토리, 그냥 풍경이 아니라 A, B, C, D로 연결되는 그 스토리 라인을 잡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영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영화의 등장이랑 영화사에서 영화의 등장이랑 비슷한데요. 예전에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 그리고 풍경 등을 찍는 데서 점점 편집이 들어가고 스토리라인이 들어가면서 현재의 영화가 됐습니다. VR 영상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60 영상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스티븐 스필버그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아까 자막 말씀드렸죠? 자막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귀신 관련된 360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귀신 왼쪽에서 나올 때는 저는 오른쪽 보고 있었고 오른쪽을 볼 때는 저는 왼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영상의 효과를 누리질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영상 촬영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잡는 분들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60 영상은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냥 영상만 보는 이렇게 둘러보는 용도는 이제 좀 사람들이 식상해 하니까 여기에 흔들리는 4D 익스피리언스를 추가합니다. 유압장치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흔들흔들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요. 평창 올림픽 보면 이제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어가 여기다 머리에다가 영상 360 카메라를 달고 스키 점프를 한 다음에 그 영상에 맞춰서 나중에 체험하는 사람들은 기기를 이렇게 각도를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이제 기기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영상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포토메트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사람이나 배경을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다 이어붙여서 3D 모델링을 뽑는 방법입니다. 원래 VR 기법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농지를 이제 지형을 3D 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물, 화석, 작품들을 스캔하는 용도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VR 쪽에 쓰이는데 그 이유가 빠르게 사진을 찍어서 잘만 이어붙이면 고품질의 3D 모델링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리고 고품질을 얻기 위한 좀 더 왜냐면 VR은 실사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몰입감을 해서. 그래서 실사 느낌을 뽑기 위해서 이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렇게 점을 찍고 관련된 이제 그 데이터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렇게 3D 모델링을 뽑아내고 그 모델링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자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목침 같은 이제 그런 사물을 스캔을 해서 이제 VR 전시 컨셉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이제 모델링으로 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사진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진 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사진 말고 영상으로는 할 수 없을까? 영상도 됩니다. 근데 훨씬 까다롭습니다. 정지된 화상을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화상을 많이 찍은 다음에 다 이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스타트업 이제 8i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8i라고 불러야 될지 어쨌건 이런 스타트업에서 이 지금 관련된 기술을 보고 있는데 이 오랜 시간 촬영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CES에서 발표했던 인텔도 이제 볼륨 매트리 캡처라고 해서 이 비디오 그래프 매트리를 얘기를 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찍어서 전부 다 3D 모델링을 옮겨오는 향후에 이 기술들이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이 기술들의 장점은 원래 그 전문가가 3D 모델링을 하고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작업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00% 대체는 안 되고요. 이 모델링을 뽑아낸 다음 추가적인 후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후보정 작업인데 그 처음에 모델링을 만드는 그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만약에 고품질로 나온다면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형태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컨텐츠들이 계속 그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가격이 싸지면 이런 형태로 계속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360 영상도 이제 4K 이상의 해상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360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제 카메라들 소비자용으로 많이 발매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은 이제 DSLR이나 고프로를 여러 대를 사용해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보조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자용 카메라들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60 영상도 S3D 방식, 스테레오스코픽 3D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비용 및 기술 난이도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 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나 그리고 3D 모델링을 뽑는 포토그래메트리, 뭐 3D 스캐닝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 VR, AR 관련된 그리고 360 영상 촬영 등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현실, 불가능이 없는 새로운 세상 강의는 흔해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